안녕하세요, 미주영 보살입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청하러 가보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현재는 대구에 거주 중인 남성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가 지금보다 어릴 적인 10년 전에 겪은 일인데요. 현재도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때는 10년 전이었고 저는 공장에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으로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하철로 환승하여 한참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저는 지하철을 이용하였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지하철에서 어떤 여성분을 보게 되었고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다가 매일 똑같은 시간에 내리는 역은 달라도 만나는 게 점점 호감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동료나 주변 지인들에게 지하철에서 매일같이 만나는 여성분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한 번도 인사는 안 해봤지만 매일 보다 보니 저도 그 여성분을 좋아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인들은 그럼 용기 내서 번호도 물어보고 이야기해보라는 이야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제가 번호를 물어보고 안 되게 되면 앞으로 지하철을 못 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저는 솔직히 후자가 더 와닿아서 다가가기 힘들었지만 정말 친했던 친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저도 모르게 용기가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평일이 되었고 지하철에서 만나는 여성분에게 어떻게 먼저 말을 걸어볼지 고민하던 중이었는데요. 여성분은 그날 커다란 가방을 하나 들고 지하철에 왔고 딱 보기에도 혼자 들고 이동하기에는 불편한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가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했고 여성분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기로 마음먹었죠. 제가 다가서서 여성분에게 이야기를 걸자 여성분은 활짝 웃으면서 저를 봐주셨고 저는 그분의 미소를 보니 없던 용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여성분의 번호를 물어보았더니 여성분은 한 번의 고민도 없이 매번 지하철에서 만나서 본인도 제가 궁금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만간에 밥을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며 제 폰에 번호를 남겨주셨고 전화까지 걸어줬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고 여성분의 짐을 들고 지하철을 탔고 지하철에서 잠시 이야기를 하며 여성분이 내리기 전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갔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그분은 저보다 4살이 많은 누나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저보다 어려 보였는데 사람은 실제로 나이를 들어봐야 나이를 아는구나 생각들더군요. 그리고 사는 곳은 당시 부산의 영주동에 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상한 점은 제가 타는 곳이 남포역이었는데 영주동에서 남포역까지 걸어와서 지하철을 타는 게 이상하더군요. 영주동에서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중앙역을 이용하거나 부산역을 이용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여성분의 번호를 받고 정말 기분 좋았고 회사에서도 친한 동료들에게 번호도 물어봤고 그 여성분도 나를 궁금해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다들 축하한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잘되면 밥도 산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여성분과 연락을 하면서 점점 가까워졌는데요. 여성분과 연락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 당시 몇 년 동안 연애를 안 해서 죽었던 연애세포가 하나둘씩 살아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여성분에게 고백을 했고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연인 사이가 되고 얼마가 안 되었을 때 여자친구는 저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만약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려서 몸이 안 좋다면 어떻게 할 건지 저에게 진지하게 물었고 저는 뭐 그럴 일 있겠냐고 둘러댔지만 여자친구는 집요하게 어떻게 할 건지 듣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옆에서 평생 지켜줄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여자친구는 지켜만 줄 거냐고 물었고 저는 스킨십을 생각하는 건가 생각하며 뭐든지 줄 수 있다고 했죠. 그랬더니 여자친구는 고맙다고 이야기했고 본인이 찾던 남자가 저 같은 남자라며 행복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덩달아 기분이 좋아서 정말로 여자친구에게 뭐든지 다 줄 수 있을 것 같더군요. 그 이후에도 여자친구는 저를 만날 때마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면 뭐든지 해줄 수 있는지 물었고 저는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말이고 저도 점점 더 여자친구에게 마음이 많이 가고 있었고 정말 뭐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여행을 가게 되었고 여자친구와 하루를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산의 기장으로 숙소를 잡고 놀러 가게 되었고 여자친구와 광안리와 해운대 송정 등을 구경하면서 하루를 보냈죠. 그렇게 저녁에 술을 한잔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여자친구는 한 번도 한 적 없는 가정사를 들려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학생일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고 그때 나온 보험금으로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왔다는 말을 해주었고 지금은 같이 살고 있는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어릴 적부터 동생의 몸이 안 좋아서
저랑 나이가 같은데 아픈 동생이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놀러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여서 친척에게 동생을 맡기고 오랜만에 외박을 하러 나와서 즐겁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고 저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좀 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평소부터 노력을 하고 있었던 터라 그런지 앞으로는 제가 지켜준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잡아놨던 숙소로 들어갔고 여자친구는 오늘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며 먼저 씻으러 들어갔죠. 저는 여자친구가 씻을 동안 아까 술집에서 했던 말들을 되새기고 있다가 여자친구가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지갑에 돈을 좀 넣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방을 열어서 지갑을 꺼내서 열었는데 지갑에는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들의 증명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증명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제 증명사진도 있더군요. 당시에는 친구들끼리 증명사진을 서로 주고받는 문화가 있었는데 저는 여자친구에게 제 증명사진을 준 적도 없고 저 또한 그 증명사진이 너무 옛날 증명사진이어서 갖고 있는지도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증명사진 가운데엔 연락은 하지 않지만 고등학생 때 친구의 증명사진도 들어있었고 저는 여자친구에게 증명사진을 준 적도 없었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 하는 친구의 증명사진도 들고 있으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주민등록번호상 나이 또한 저보다 4살 연상이 아니고 9살이 더 많은 나이였고 거주지도 부산이 아닌 서울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납득이 안 가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무렇지 않게 가방에 지갑을 넣어두고 아무렇지 않은 듯 지냈습니다. 저는 그날의 일이 너무 이해가 안 갔고 혹시 증명사진 속 친구와 여자친구가 인연이 있는지 궁금해져서 저는 수소문 끝에 고등학생 때 만난 친구들을 건너서 그 친구의 현재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친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무슨 일로 그렇게 된 건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아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렇게 찝찝한 마음으로 여자친구를 만나다 보니 여자친구는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요즘 만날 때마다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얼마 전 기장에 놀러 갔을 때 지갑을 봤는데 나이와 사는 곳 그리고 증명사진을 봤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자 이거 그냥 자기도 주운 지갑이라고 이야기하며 횡설수설하면서 이야기를 끝내려고 하더군요. 저는 어떻게 주운 지갑에서 증명사진이 있을 수 있고 신분증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격앙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계속되는 저의 추궁이 부담이 되었는지 저와는 더 이상 사귈 수가 없다며 헤어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왜 헤어져야 하냐고 여자친구에게 물었는데요. 여자친구는 더 이상 저와는 믿음이 없어서 못 사귀겠다고 하였고 진짜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당시 여자친구를 너무 많이 좋아하고 있었던 터라 반대로 제가 너무 미안하다고 하며 무릎까지 꿇어가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끝까지 본인에게 이렇게 모욕을 준 사람은 처음이라고 하였고 저는 이별을 하더라도 이야기는 듣고 끝내야겠다고 여자친구에게 말했는데요. 여자친구는 잠시 고민을 하는 듯 머리를 잡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에게 욕을 하면서 너 그러다가 진짜 죽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한참을 혼자 정신 나간 듯이 웃더니 주변에 아무 이유 없이 머무는 사람은 없어 라고 하더군요. 저는 도대체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물으니 예전에 너는 생각 없이 정보를 남겼겠지만 너가 동의해서 내가 너를 찾아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듯한 얼굴로 여자친구를 보고 있으니 제가 고등학생 시절 길에서 사인을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그것이 불법적인 일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저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제 정보와 서명을 남겼습니다. 그 이후 그 정보를 보고 제 주위를 맴돌았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면서 앞으로 엮이지 말자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여자친구 앞에서 너무 무서워하며 떨고 있으니 저에게 신고를 하려면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면서 신고를 해도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너는 나를 어떻게 못한다고 했고 신고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는 또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살아라며 그러면서 너랑 같이 학교 다니던 애기도 너처럼 그랬다며 비웃더군요. 그 후로 저는 신고는 상상도 못했고 후안이 두려워 당시 회사에 갈 때는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증명사진은 어떤 목적을 갖고 접근하기 위해 들고 다녔던 것일 것 같고 호감을 사서 계획적으로 다가와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장의 증명사진 속 남자들은 현재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칩니다.
그리고 가족 이야기를 하고 동생이 아프다는 이야기와 저와 나이가 비슷하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혈액형을 알고 있었던 점에서도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도 그 여자가 했던 말에 의하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가 안 좋게 결말을 맞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부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이지만 10년 전 일이고 아직도 저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길에서 의미 없는 서명운동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숙지하고 참여하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더욱 무섭습니다. 사연자님의 말씀대로 길에서 서명운동을 할 때는 조금의 경각심을 갖고 서명할 필요성도 느껴지게 됩니다.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